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신종우 교수입니다. 우리 학생들 한가위 잘 보내고 있나요? 신종우 교수도 여러분 덕택에 명절에 추석 한가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는 도중 다음 주 4주차 선행학습 영상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서재에서 여러분들의 4주차 선행학습 영상 준비해서 발표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명절인데도 선행학습을 올리냐라고 하겠지만, 명절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학습의 진행 프로세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인공치 수리.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치상 수리, 그 전에 유지력 저하의 종이치 안정이 문제되어졌을 때 계면의 개조 첨상을 했고요. 그리고 교합 관계가 아닌 의치상 전부를 새롭게 리페어하는 리베이스의 이 개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치상 수리 부분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어제 공휴일 때문에 의치상 수리를 하지 못한 반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이번 4주차에서는 의치상 수리에 이어서 인공치 수리 부분입니다. 왜 인공치 수리를 해줘야 할까요? 인공치 수리,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인공치아가 의치상 레진과의 결합에 문제없이 환자의 기능 심미에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인공치아가 의치상에서 탈락되어지거나 또는 파절되어지거나 또는 크랙에 잠금이 생기는 경우 역시 인공치 수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인공치 수리 시의 고려사항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의치상 수리 시에서의 고려사항은 파절되기 전에 원래의 의치의 상태로 얼마만큼 정확하게 리페어 해 주느냐가 관건이었고요. 역시 이번 인공치 수리 시에서도 이 파절되기 전 또는 잠금 생기기 전 또는 탈락되기 전에 의치상과 결합되어 있는 레진치와의 동일해야 되겠죠. 이 동일하려고 한다면 특히 심미적인 부분에서의 색상 그리고 형태, 크기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공치 수리 원인, 기공과정의 결함이나 환자의 취급 부주의 또는 교합불량이나 적합불량 등에서도 올 수가 있겠죠. 인공치 탈락 및 파절 원인을 좀 더 세부적으로 가보면 도치 배열 시에 전치부의 유지핀과 구치부의 유지공을 너무 많이 삭제한 경우, 여기에 합성 레지치가 아닌 도제치의 배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도제치하에서는 사실 임상의 적용 범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근래에 도치의 배열에서의 인공치가 탈락되거나 파절되는 이유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한번 개념을 잡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도치와 합성 레지치와의 결합력을 높여주기 위한 도치의 유지핀이 있는데요. 이 유지핀과 유지공을 너무 많이 삭제한 경우, 즉 결합의 이 부위가 좀 더 작아져서 탈락이나 파절되어진 경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공 과정에서의 매몰 후에 이 웩스 제거 굉장히 중요하죠. 웩스 제거의 불충분한 부분에서 올 수 있는 이 경우, 레진치에 잔여 왁스가 묻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레진이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1학기에 학습하고 실습했던 부분으로 연관시켜서 찾아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인공치아를 선택하여 큰 인공치아를 선택하여 치조제에 너무 가깝게 배열한 경우, 내진 전입 시 전입의 압력이 너무 큰 경우, 기공과정에서의 부주의와 환자의 부주의 등이 인공치 탈락 및 파절 원인 등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치상과 내진차의 결합의 형상은 메케니컬과 케미칼에 의해서 완전히 결합되어 있겠죠. 즉 화학적인 결합에서의 이 범위에 이 크랙져 있거나 파절되어 있는 경우를 빼내야 되겠죠. 빼내는 방법에서 굉장히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의치상에서의 박혀있는 파절되거나 잠금되어 있는 경우에 인공치아를 제대로 빼내야 되겠죠. 빼내는 방법에서는 가급적이면 의치상의 이 형상의 손상을 가급적이면 덜 입히고 그대로 끼워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빼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치아에 이제 유지 공을 좀 줘서 석고의 이 인덱스로 고정시키고 여기에 이제 자가중압 레진을 채워서 압력하에서 중압하면 이 비어있는 공간만큼의 유지공에 이 자가중압이 채워지면서 이제 결합되어지고 중압되어지는 이 부분이 인공치 수리 방법에 크게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치 부위의 인공치의 파절이 아닌 구치부가 파절되거나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는 전치부는 심미적인 부분에서의 고려사항이 되겠지만 구치 부위에서는 심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교합상에서 리페어 해줘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을 고려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서 제시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좀 더 새롭게 인공치아를 리페어하는 방법의 과정인데요. 먼저 그림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총이치 실습책에 있는 그림으로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치아가 빠지거나 파절되거나 크랙진 경우 이 부분에 수리를 해줘야 되겠죠. 수리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고려사항은 색조와 크기와 이러한 이 형상의 문제를 최소한 가급적이면 동일한 부분에서의 리페어가 바람직하다랬고요. 의치상과 레진차의 결합의 형태는 굉장히 동일 재료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파내는 데는 빼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빼내는 방법은 열을 가한다고 한다면 의치상에서의 열에 의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덴처버나 연마 이런 버 등을 이용해서 파절되거나 크랙진 내진치를 꺼내는 경우 가급적이면 의치상을 다치지 않고 빼내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기존 인공치아의 이 크기, 형태, 색상을 그대로 선택하고요. 한번 끼워서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정확하게 파졌다면 그대로 가착으로 한번 임시 끼워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끼워 놓고 웩스로 고정한 다음에 그리고 퍼티로 인덱스를 체득하고요. 좀 전에 봤던 부분은 석고의 매트릭스를 체득했는데요. 석고보다는 우리가 1학기에 사용해 봤던 퍼티의 인덱스를 체득하고요. 이때 인덱스를 체득할 때는 교환면과 절단부 쪽으로 조금 이 퍼티가 넘어가게끔 하고요. 그리고 의치상 내면에도 넘어가게 해서 다음에 수리할 때 이 인덱스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웩스에 가착되어진
수리 인공치를 퍼티로 인덱스를 체득하고요. 인덱스를 체득하고 그 다음에 웩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제거하고 레진 치아의 유지 공과 기타 부위를 형성한 다음 인덱스에 한번 가착을 시켜서 어떤 변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자가중합 레진을 소량 믹싱을 해서 먼저 지금 인덱스 이 치아가 위치되어질 인공치가 빠진 의치상 내면에 이 자가중합의 유동성 레진을 조금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즉시 지금 끼우고자 하는 대체하고자 하는 레진체를 좀 더 빠르게 그 제자리에 위치시켜주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끼워서 고정을 시켜주면 현재 웩스워시는 되어져 있지만 바꾸고자 하는 인공치아가 인덱스에 의해서 제자리를 잡고 있을 겁니다. 이 비어 있는 부분을 자가중합으로 채우면 되겠죠. 이때 유중합을 이제 채운 다음에 압력하에서의 중합을 유도하면 인덱스에 의해서 지금 제자리에 그대로 위치되어지고 결합은 자가중합 레진으로 현재 중합되어지는 부분의 프로세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인공치아의 수리 부분 4주차에 우리가 진행하고요. 실습도 이어지는데요. 이번 4주차 실습에서는 여러분들 좀 더 본인의 이 발표, 이 방법 외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하나씩 더 생각을 해 오셔서 그날 우리 강의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개별 나의 인공치 수리 방법은 이래서 우리가 토론으로 개별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잘 생각해서 오시기를 바라고요. 역시 수업은 교수자 중심의 보다 토론의 학습자 중심의 수업 계속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가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시간 여유 있을 때 다음 주 수업도 준비해서 다음 주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미남교수 신종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